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고장 영주. 그런 이곳에 또 다른 역사가 존재한다? 조용하던 밤 영주 원도심의 사람들의 빛으로 화려하게 밝혀졌습니다. 역사가 있던 관사골 밤 여행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영주시 원도심에 위치한 중앙시장. 해가 지면 거리엔 사람들 발길이 점점 줄어들기 마련인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중앙시장이 많이 분주해 보입니다. 달빛 따라 불빛 따라 하나 둘씩 모여든 사람들. 야시장 주변으로 인증샷 300여개 빠져 있는데 야시장도 야시장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따로 있으니 바로 영주 원도심 야행 때문이라고. 이번 원도심 야행은 영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문화자원인 제1교회 풍국정미소 국가등록문화재 제720호 근대 역사 문화거리를 연계한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어우를 수 있는 문화적 동질감을 형성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영주가 가지고 있는 철도 역사와 그 배후로 형성된 근대 역사를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영주 원도심 야행. 근대 문화와 철도 역사가 만난 투어라 그런지 안내하는 사람 컨셉도 독특합니다. 이번 원도심 야행 컨셉이 기차와 옛날 역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이런 기관사복을 입고 함께 기차를 타고 여행을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기관사복을 입게 되었습니다. 1940년대 중앙선 철도가 개통되면서 철도 직원들이 머무는 관사로 만들어진 마을. 그 모습이 원도심 곳곳에 남아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근대 역사 문화거리는 다양한 벽화를 통해 그 시절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투어의 묘미에 놀이를 빼놓을 수는 없는 법. 딱지치기는 어른들에게는 추억 소환을, 아이들에게는 승부욕을 불러일으킵니다. 인터넷에서 서핑하다가 제가 찾은 게 아니고 와이프가 찾았어요. 이렇게 영주시에 살아도 이렇게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같이 프로그램 하면서 같이 이용하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좋은 추억도 만들고요. 보고만 있기엔 아쉬웠을까요? 어른들도 직접 나서보는데 추억의 뽑기로 잠시 쉬어가는 동안 우리는 오늘 일정 한번 알아보자고요. 저희는 중앙시장에서부터 출발해서요. 영주의 고추시장으로 유명했던 후생시장이라는 가서 우리 딱지왕과 함께하는 딱지 체험을 진행하고 영주 숯불 거리에 가면 핫쌈 소고기 이벤트를 진행하고 제1교회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 있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듣고 영주의 100년이 넘은 풍국정미소에서의 옛날 쌀을 이제 가공하던 모습들을 관람하고 그다음에 또 100년이 다가가는 영광이발관, 그리고 올라와서 단사골, 마지막에 태계 선생이 이름을 지었다는 부용대에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고기 먹으러 갈 때는 상 여기 와서 밤 시간에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으니 바로 야식. 원도심 야행 코스 중 하나로 한우 숯불거리 투어에 나선 사람들. 다른 건 몰라도 다들 영주 한우가 유명한 걸 아는지 체면 차리지 않고 너도 나도 한우 한쌈 체험에 나섰는데요. 집 넘어가는 소리가 여기저기 들린다 들려. 어머, 어때요? 육질 살아있나요? 어때? 최고야? 배불러요. 너무 맛있어. 최고. 평소에 채소 안 먹던 아이도 여기서만큼은 편식 걱정 제로. 한 입 가득 입안에 털어 넣어보는데 아우 부럽네 부러워.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다시 투어에 나선 사람들. 영주역이 이전하면서 이제는 철도 관련 모습이 많이 사라졌지만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관사. 특히 관사 5호와 관사 7호는 오래된 역사를 자랑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건립된 건물이지만 지금도 잘 보존돼 있는데요. 저는 1956년도에 안동에서 태어나고 얼마 안 돼갖고 여기 이 철도관사 5호 집으로 이사를 왔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이제 영주역에 근무하시니까 그때 이제 아버지 따라 전부 다 가족들이 다 이사를 왔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뭐 계속 소유하고 살고 있었으니까 한 67, 8년 된 거죠.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관사, 지난 시간을 추억한다는 건 언제나 뜻깊은 일 같습니다. 영주 근대 역사의 또 다른 산증인 영주 제1교회. 1907년 기도 모임으로 시작해 6.25 전쟁 중 소실되었다가 지난 1954년에 지금의 모습을 갖췄는데요. 영주 시민들의 생활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난 곳입니다. 이번 투어에서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오르간의 여운이 채 가시기 전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간식. 공방에서 체험은 뒷전이고 다들 간식 삼매경에 빠져 있는데요. 아니 체험 활동은 안 할 거예요? 지금 버려지는 쓰레기들을 조금 줄이자는 차원에서 폐현수막을 활용한 가랜드 체험이라든가 커피자루를 이제 활용한 커피자루 텀블러, 그리고 빈 병들을 활용한 무드 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조심히 하고 올라가시고. 요즘 대세로 자리 잡은 리사이클링, 사람들도 호기심에 눈이 반짝반짝. 여기 사라진 후 사람들에게 잊혀진 관사골. 이 관사골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처럼 쓰지 않는 물건을 활용하는 모습이 참 닮아 있습니다. 드디어 목적지인 부용대가 보이는데요. 1시간 남짓한 거리였지만 사람들의 걸음에 많은 의미가 담겨집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도심을 환하게 밝혀준 불빛처럼 원도심 야행도 사람들의 마음을 밝혀주네요. 기관사의 안내에 따라 종착역에 도착한 승객들. 이제 가져온 짐과 같이 온 일행을 챙기며 내릴 준비를 합니다. 오늘 영주 원도심 야행 다들 어땠을까요? 잔잔한 게 감동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여한 덕분에 영주가 이렇게 예쁜 곳인지 몰랐는데 영주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에 숨겨져 있고 잘 볼 수 없었던 그런 관광지들을 여러분들이 편하게 관람하실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가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달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영주의 근대 역사이자 철도 문화의 발자취를 따라 나선 영주 원도심 야행.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걸음 속에 영주의 역사가 살아 움직이고 조용했던 밤에 활기를 더해가는데 여러분도 영주의 역사 느끼러 밤 여행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왠지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뭐든지 다 예뻐 보이는 그런 날이었는데요.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찾아간 현장에서 제 운명의 상대를 딱 만나버렸습니다. 제 마음을 훔쳐간 상대는 바로 꼬물이 6남매였습니다. 태어난 지 한 달 반, 아직 이름도 없는 귀여운 꼬물이들이었는데요. 매력적인 운명의 상대를 만난 저, 종우의 러브 스토리를 따라 함께 가보실까요?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강아지 천국,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게 웬일입니까? 저의 운명의 상대를 찾아왔더니 여기까지 왔어요. 어떡해 진짜, 어떡해요 진짜. 아, 세상에. 일단 이곳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제주동물권 행동 나호에서 운영하고 있는 임시보호소고요. 지금 9마리의 강아지를 이제 구조해서 보호하고 있다가 지금 이제 2마리가 더, 그러니까 어미 성견 2마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 강아지들 6마리가 지난주에 다시 합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죠. 보목포구에서 학대당하고 있었던 개들을 개인 구조자가 구조하게 되면서 이 친구들이 이곳으로 오게 되었다는데요. 인구수 대비 유기동물이 가장 많은 곳. 입양을 보내기도 하지만 상당수가 안락사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단체고 개인 구조자들을 보호를 하면 보호자가 되는 게 맞긴 한데 네. 이제 그 보호자들이 그냥 데리고 있으면 보호자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 아이를 평생 책임져야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 단체에서도 이제 그 아이들을 평생 책임지게 되면 이게 가족이라는 분위기하고는 전혀 달라서, 그러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가 보호소잖아요. 네. 보호소 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임시보호한다고 하고 가정으로 아이들을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임시보호, 그리고 우리가 임시보호를 하고 있고 입양을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정이 너무 붙어서 애들을 보내는 게 너무 힘들게 되거든요. 그러겠어요. 네네네. 제주도민과 유기동물을 매칭해주는 임시보호 프로그램 유기동물과 친구하게.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금 특별한 푸드를 임시보호 중인 분이 계십니다. 입양처가 생기기 전까지 임시로 보호해주는 임시보호자, 줄여서 임보자라고 하는데요. 현서 씨는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도 임보자를 자청했더라고요. 근데 임시보호를 어떻게 하다가 하시게 된 걸까요? 보니까 집에 다른 강아지가 또 있는데 어떤 이유가 좀 있었을까요? 제가 원래 그 유기견 그 임시 보호나 이렇게 입양도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 평소에 관심 많아서 그 SNS로 찾아보다가 이런 프로그램 있다고 해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올해 제주 문제들 중에 유기동물과 관련된 제주도에 이제 유기동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저희가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제 매칭 프로그램 동물과 친구하게를 기획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또리 임보자님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노견인 또리는 현재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요. 왼쪽 눈에는 백내장이 있고 탈모 증상도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또 내분비계 문제로 쿠싱 증후군 진단도 받았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노견이니까. 그런데 다른 이쁜 개들도 더 있겠지만 이 또리를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또리가 그 실내 생활만 하던 강아지라 가지고 그 실내의 생활을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이제 너무 넓은 실내나 이런 데 가면은 패닉 올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대상자를 구했을 때 동물이 현재 키우고 있는데 다른 동물과 합사했을 때 어떻게 이 원래 있던 동물이 어떻게 잘 지낼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신청해 주셨던 분은 또리 보호자님이 유일하셨고요. 유일했어요? 네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3개월. 3개월 뒤 또리는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 감정에 대한 감당을 또 어떻게 하실까 궁금해요. 벌써 울지 마. 하지만 이제 또 나름의 역할이 아유 세상에 제가 말을 괜히 꺼냈어. 아유. 근데 이게 정말 그 우리 강아지에 대한 사랑을 잠깐 찰나에 느낄 수 있다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지금 이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도 지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가족분들에게. 또리는 그 나이에 비해서 정정하고요. 정정하고. 네, 그 좀 냄새 산책할 때도 냄새 맡거나 천천히 걷는 것도 좋아하고 지금 그 왼쪽 눈이 잘 안 보여서 제 왼쪽으로 걷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거의 잠만 자긴 하는데 그 먹을 걸 되게 좋아해요. 간식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리가 저한테 의지하는 거를 그 보면서 저도 좀 많이 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서귀포시 효돈동. 이곳에서 또리의 입양 예정자분을 만나보았는데요. 또리를 입양 결심을 하게 된 이유가 있다면 어디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 주변에 있던 강아지예요. 네, 저희 엄마 집 근처에 있던 강아지인데 네. 관리가 많이 안 되는 강아지여가지고 그래서 동물권 공부를 좀 더 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를 좀 도와야겠다는 생각에 입양을 결심하게 됐어요.
송화 씨가 갑자기 이사를 계획하게 되면서 또리를 바로 입양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현서 씨가 3개월 임보를 맡아주면서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고 합니다. 또리가 들어오게 되면 좀 어떤 걸 조금 뭐 꿈꾸고 있는 그런 환경과 그림이 좀 상상이 있을까요? 저는 넓은 잔디밭에 아기랑 지금 첫째가 있어요. 첫째 아기랑 또리랑 남편이랑 저랑 나들이 많이 가고 싶어요. 뛰어놀 수 있는. 마당에 이렇게 딱 피크닉처럼 해놓고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저희의 사정에 의해서 임시보호를 요청드린 건데 그 기간 동안 흔쾌히 새로운 강아지를 보호해 주신다고 하고 또 지금도 잘 케어해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 끝나면 또리랑 같이 저희 가족이랑 인사드리러 갈게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또 더 좋은 영향들이 잘 뻗쳐가지고 또리 외에도 다른 또 우리 유기견들이 또 많잖아요. 주변에 또 많이 또 권해도 주시고 또 함께 또 응원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백미 안 무서워? 이번에 만난 주인공은 어린이 임보자들인데요. 시원시원하게 생긴 이 친구의 이름은 백미입니다. 우리 백미 함께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사실 백미랑 함께 한 지는 열흘. 열흘? 네, 열흘 됐어요. 얼마 안 됐네 보니까. 네네. 열흘 동안 네. 백미 임시보호자로서 지금 신청을 했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아니 어떻게 하다가 임시보호자, 임보자 네. 신청하신 거예요? 아, 이게 처음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랑 그 유기 고양이 때문에 그 마라도 고양이 한번 이렇게 만나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인연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소식을 조금 계속 듣다가 마침 지금 유기 강아지나 아니면 고양이 동물들을 임시 보호하는 그 프로젝트를 한다고 들어가지고 제가 네. 신청을 그때 했었어요. 아니 작은 강아지가 더 귀여울 텐데 왜 큰 강아지 원했어요? 그게 작은 애들은 활동력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큰 애들은 활동량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직접 이제 열흘 동안 백미 보니까 활동량이 어땠어요? 너무 빠르고 활동력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저희한테 있는 동안 백미가 사회성도 기르고 좀 더 사랑받고 이렇게 잘 지내다가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정말로 백미 가족이 되어주실 분들한테 가면 좋겠다. 하지만 대형견이다 보니 실내에서 아이들과 잘 지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지금 잘 아직 몰라서 지금 잘 못 해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거? 산책할 때 뭐 이런 제가 어떤 태도를 보여야 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산책을 할 수 있을지랑 먹는 거를 조절을 조금 제가 어떻게 시켜야 될지 몰라서. 네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누구지? 자, 우리 어머님의 고민을 해결해 주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안전하게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참여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사실 저희 참여해 주신 신청자분들이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처음으로 키워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동물을 키우면서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는지 어떤 돌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을 하면서 최대한 동물도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기묘들도 임시보호가 이루어지는데요. 임시보호를 통해 사회성을 기르고 입양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유기동물들은 임시보호를 통해 안전하게 입양을 기다릴 수 있고 사람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며 정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기동물과 친구하게 프로젝트. 이들의 만남은 임시이지만 충만하게 받은 사랑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지금 김치 이미지는 엄청나게 상승됐죠. 그리고 김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도 김치를 먹을 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먹고 싶어하는 지금 때예요, 지금요. 그리고 한국 사람만 보면 김치 있어요? 이게 인사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이미지는 김치에 대한
이미지는 많이 부각이 되고 많이 알려져 있어요. 저희 회사는 한국 전통 발효김치를 과학의 기술을 접목하여 생산하는 전통 발효김치 생산 회사입니다. 김치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저희 배우자가 김치를 참 잘 만든다는 소리를 주변으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그걸 사업화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내서 김치 사업을 하게 됐는데, 배추, 고춧가루, 기타 부재료를 다 국내산을 쓰는데요. 김치 만드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천일염. 멸치 젓갈의 경우에는 총 2년 이상의 발효 숙성 기간이 필요한데요. 모든 살은 다 삭아서 없어지고 뼈만 남은 상태에서 저희 도달했을 때 가장 향과 맛이 탁월했다. 그래서 그런 젓갈류들을 저희는 김치 제조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통 발효김치를 해외 소비자에게 가장 신선하고 맛있는 김치로 보내기 위해서는 발효를 지연시키는 기술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계 김치연구소하고 5년간에 걸쳐서 종균을 개발하게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미래형 김치라고 하는 기능성 표시김치, 기능성을 함유된 김치를 연구 개발하여 시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치가 발효되면서 생성되는 가스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김치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은 공통적인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수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사종화에는 그런 밸브를 만들게 된 겁니다. 저희는 현재 3개국에 수출하고 있고요. 미국, 뉴질랜드, 헝가리 이렇게 3개 지역에 수출을 하고 있는데, 금년 하반기에 일본, 태국, 베트남, 캐나다 총 4개국이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른 공장들도 사실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는데 완전히 달라요. 진짜 와보기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통김치는 이렇게 제작을 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온전히 담고 있는 김치, 한국산 재료를 100% 사용하는 김치, 그렇게 하다 보니 현재는 시장에서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
가격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바람직스러운 것은 김치가 세계화는 됐는데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유통하시는 분들 또 소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한국산 김치 맛을 찾게 되는 계기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어 분들로부터 굉장한 러브콜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가장 한국적인 김치, 그 다음에 가장 사람 인체에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김치를 생산하고 싶고요. 또 그걸로 전 세계를 누비고 싶다. 저희는 김치의 세계화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한국 전통 발효 김치의 세계화를 목표로 합니다. 선선한 가을 바람을 느끼기 좋은 요즘. 오늘 어떤 분을 만나게 될까? 횡성에서 설렘 가득한 만남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연 저는 누굴 만나러 온 걸까요? 제 기대에 응답이라도 하듯 환한 가을 햇살처럼 제게 다가오는 한 남자. 제가 찾는 그분 맞는 것 같죠?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혹시 오늘 저랑 가을 데이트 하실 분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횡성에서 시작된 특별한 여행. 짙어진 가을바람만큼이나 마음까지 한들거리는 아주 특별한 문화유산 여행을 함께 떠나봅니다. 어느덧 완연한 가을 옷으로 갈아입은 횡성. 두 남녀가 첫 번째 데이트 장소로 고른 곳은 과연 어딜까요? 가을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뭔가 이렇게 여유가 넘치는 그런 풍경인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아니 선생님 잠깐만요. 근데 이 논 한가운데 이렇게 커다란 돌이 길을 막고 있네요. 이게 네. 뭐예요? 요거는 청동기 시대의 무덤인 고인돌입니다. 제가 역사책에서 봤던 그 고인돌이 여기 있는 거예요? 네네, 그 고인돌입니다. 알고 보니 이분 횡성군 소속 하계사님인데요. 하계사님과 함께 데이트에 나선 만큼 문화유적 여행에 나섰습니다. 들판 한가운데 놓여있는 고인돌이 눈에 띄었는데요. 그냥 큰 돌이라고 생각해서 뭐 치워지거나 훼손되는 것들도 많지만 아마 이 고인돌 같은 경우는 형태가 딱 고인돌이라서 이 땅 농사 지으시는 주인분이 대대로 좀 지켜온 게 아닌가.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만큼 이 마을이 2500여 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존재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흔적이기도 하죠. 이런 돌을 옮기려면 젊은 남자들이 많아야겠죠. 기운 센 남자들이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마을의 규모 그리고 그 군장의 권력의 크기 그런 걸 보여줍니다. 고인돌에는 역사와 문화를 비롯한 마을의 나이테가 새겨져 있는 셈입니다. 고인돌은 들판, 하천변 등에서 주로 발견되는데요. 전 세계 고인돌 중 절반이 한국에서 발견될 정도로 유서 깊은 곳이 바로 한반도라 할 수 있죠. 횡성 지역 곳곳에서도 고인돌이 발견되고 있는데요. 횡성에서는 6군데 정도의 고인돌이 알려져 있는데 횡성 유일의 탁자식 고인돌이고 뭐 이 뚜껑돌, 개석이 흘러내려 있지만 아직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횡성 향토문화유산 조사,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를 하면서 차후에 횡성군에서라도 문화재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사를 진행했던 그런 고인돌입니다. 고인돌뿐 아니라 횡성에는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문화재로 지정이 되지 않으면 관리가 어려워 유실되거나 파괴되는 등 훼손을 겪는 실정이죠.
이를 막기 위해 횡성에서는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문화유산 보존에 나섰습니다. 도지정이라든지 아니면 횡성군 지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지정문화재로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해나갈 예정이고요. 관리를 해나가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또 보수를 하고 안내판을 정비할 부분은 정비를 하면서 횡성 군민들에게 우리 군에도 이렇게 지켜나가야 될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다라는 것을 좀 알려나가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최근 데이트 코스로 많이 찾는 횡성호수가 시원하게 펼쳐진 이곳에서도 특별한 문화유산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일단 정자처럼 생긴 것 같기는 한데 이건 어떤 문화유산인 거예요? 조선시대에 유교가 나라의 통치 이념으로서 작용하면서 임금이 각 지방에 있는 효자나 연려 아니면 충신 우리가 흔히 아는 연려문 효자비로 이원빈, 이품용 효자각도 그중 하나인데요. 마당제 마을의 산 위에 위치해 있는 이곳은 고종 21년 세워진 효자문으로 부모를 섬기고 봉양하는 것을 당시 자식의 도리로 여겼다는 흔적이기도 하죠. 이대에 걸친 두 부자 간 충효와 예절을 후손들이 기린 흔적이라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인데요. 지금도 여전히 후손이 근처에 살며 유산을 관리하고 있지만 기둥과 같은 나무 구조가 비틀어지고 기와 지붕이 많이 훼손되어 보수가 시급한 유적 중 하나입니다. 6.25 때도 그 화재나 저거 현판만 저기 갔다가 어르신들이 땅속에 묻어놓고 피나가지고 이처럼 오랜 세월 후손들이 공들여 유산을 관리하는 실정이지만 문화재 지정 없이 개인이 직접 관리하는 데는 분명 한계가 있는데요. 근데 이거를 또 태풍에 저쪽 귀가 나갔는데 그거를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게 또 문화재청이나 그런 데서는 또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손도 못 대고. 그러나 그 역사적 가치를 알기에 후손들은 끝까지 효자각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존하고 관리해 후손에게 물려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뿌리 찾아주려고. 그 지금 벌초도 남한테 맡기고 그러는데 나는 남한테 맡기지도 않고.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고도 여길 수 있지만 그 안엔 그들의 삶의 뿌리가 녹아있는 위대한 유산이라 볼 수 있죠.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런 향토 문화유산의 전수조사나 보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이 문화재들의 이런 담겨있는 한 횡성에 오래 살아오신 집안의 스토리라든지 아니면 그 집안의 노고를 위해서라도 보수가 되면 그냥 보수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화재로서 활용이 되고 관광지로서 활용이 되고 또 후손분들한테는 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활용하고 합니다. 멋진 풍경에 가을바람 따라 학교에서 소풍을 왔을 정도로 마을 사람 모두가 아꼈다는 유산. 그 유산이 다시 아름답게 꽃피기를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가을바람 타고 다음으로 찾아간 세 번째 장소. 밭 한가운데 비석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도 진짜 그냥 지나치면 모를 만한 곳에 뭔가가 좀 있네요. 그 지방 관리들이 지방에서 뭔가 아주 좋은 정책을 펼치거나 아니면 좋은 일을 하면 그 지방의 주민들, 백성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걷어서 비석을 세워줍니다. 그걸 이제 송덕비, 선정비, 불망비 등등의 명칭을 쓰는데요. 9.1 불망비라는 기념비로 숙종 4년 횡성 현감 9.1이 횡성 벌판의 관계시설을 공사해 가뭄을 막은 공을 기리고자 당시 횡성 사람들이 세운 비석이죠. 이러한 9.1 현감의 공덕을 높이사 은가람용이 횡성 땅을 기름지게 가꿔졌다는 아름다운 전설까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설화가 지금까지 전해져 횡성의 은가람길까지 생겨나게 됐죠. 은가람길, 이름도 참 예쁘네요. 제가 오늘 이 횡성에 와서 향토 문화유산을 즐기면서 여행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바람 불고 날씨도 좋은 계절 가을에 여러분도 횡성에 오셔서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여행 한번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횡성 골짜기마다 얽힌 문화유산을 따라 바람 부는 횡성에서 여러분도 특별한 가을을 느껴보면 어떨까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 부디 이 계절은 모두를 사랑하게 하소서. 왜 이렇게 센치하세요? 가을은 남자의 계절, 저 양성호의 계절 아니겠습니까? 가을이 되니까 왠지 모르게 센치해지네요. 그러면 뭐 마음도 달랠 겸 오늘은 마음의 양식을 좀 싸러 가시죠. 센치한 이 마음을 달래주실 무언가 있나 보군요. 마음의 양식 채우러 가겠습니다. 아, 센치하다. 크고 작은 상가들 사이 존재감을 뽐내는 작은 서점이 있습니다.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는 이곳엔 어린이 책부터 그림책까지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책들이 가득한데요. 그런데 책방 한켠, 서점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카메라와 촬영 도구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여기 막 사진도 전시돼 있고 뒤에 책도 있고 이곳은 어떤 곳입니까? 네, 여기는 책방이자 사진관입니다. 책방이면 책방이고 사진관이면 사진관이지 이 두 개가 만날 거라고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공간이 어떻게 만들어진 곳이에요? 아마도 전국에서 저희밖에 없을 텐데 네. 저는 책을 만드는 아내, 네. 사진을 찍는 남편, 네.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같이 운영하는 공간이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아, 두 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네. 사진관과 책방이 같이 있을 때는 이 공간만의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 사진을 찍으시고 네. 제가 사실은 책을 만드는 일을 같이 해요. 그래서 네. 책 만들기 체험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책을 만든다. 네. 그렇다면 나만의 책을 만들 수 있다. 네. 세상에 하나뿐인. 하나뿐이요. 좋았어. 전 세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제 인생 목표입니다. 그래요. 저만의 책을 만들어 보겠다. 네. 오, 계속. 나 기대되는데?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양성화 책이 곧 발매됩니다. 기대를 안고 향한 곳은 오천 그린 광장입니다. 재해 시설인 도심 저류지에 나무와 잔디를 심어 푸른 정원으로 가꾼 건데요.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인생샷을 건지는 사진 명소로 떠오르고 있답니다. 지금 이제 해가 뉘어뉘어져 가는데 네. 이 시간에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까? 매지가워라 그래서 네. 해질 때 사진이 가장 예쁩니다. 그래서 이 시간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 딱 어울릴 만한 제가 어릴 때부터 꿈꿔왔던 게 있어요. 네. 영웅이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분. 영웅 컨셉으로. 가보시죠. 가보시죠. 오늘 사진 기대된다. 그렇지. 자, 오른손을 여기 살짝씩 만지면서 와볼게요. 그렇지. 어깨를 살짝 더 돌려볼 거예요. 어우, 좋습니다. 어우, 좋다. 열정적인 사진작가 정환 씨와 해질녘 멋진 가을 풍경의 합작품. 정말 한 폭의 그림 같네요. 제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래요? 사진 이렇게 찍힌 게 처음이라 영상을 많이 찍어봤는데 사진이 좀 어색하거든요, 표정이. 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좀 끝났나요? 아니요, 이 기세를 몰아서 저쪽에서 한 번 더 보시고 조금 더 컨셉 살려서. 네네네. 아, 나 오늘 느낌 살았는데. 아, 가자고. 사진책에 담아낼 이야기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데요. 조금 어설프고 장난스러운 포즈랄지라도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컨셉에 맞춰 느낌 있는 사진을 담아내는 게 사진작가의 기본 덕목. 오늘 과연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기대되네요. 잘하시네요. 잘 찍으시네. 그런 얘기 좀 들어요. 사진 제 모습이 나온 것들이 이런 느낌이 나올 거라 생각을 못했거든요. 이런 느낌을 살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하신데 사진을 찍으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작가님으로서 네.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사진에 이야기가 좀 담겨 있다. 아, 그런 매력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는. 네네네. 소소하지만. 네.
셀렉하시면서 이제 위주얼 고주얼 이제 네. 자기들 얘기를 해주실 때 그때 좀 재밌을 것 같아요. 그냥 사진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함께 하시네. 예, 뭐. 오, 근데 오늘 지금 사진들이 지금 여러분 놀랍습니다. 오이구야. 아하. 오. 오호. 이거 야 이거. 야. 정환 씨는 사진을 찍는 것뿐 아니라 후보정 작업도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어떤 색감을 더 가미하고 또 밝기를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완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짜잔. 야,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야, 지금까지는 우리 남편분의 작업. 네. 이제부터는 우리 사모님께서 함께 하시는 건데 다음 작업 어떤 작업 하면 됩니까? 네. 내 이야기를 담아서 사진책을 만들 거예요. 사진책? 네네네. 사진을 보면서 이제 글을 갖다 붙이면 돼요. 아, 이 사진을 가지고 나만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네, 그러시면 이 됩니다. 사진의 느낌을 그대로 책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네. 이야기의 시작을 어느 사진으로 할까요? 네. 고독한 한 남자의 걸음걸이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남자가 걸어서 어딘가를 갑니다. 나는 고독한 남자. 내 인생은 외롭지. 하지만 나는 영웅이 되고 싶다. 독백을 하면서 걸어가다가 갑자기 아니 저건 누구인가. 적을 발견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총싸움을 시작. 대결 결투. 야 결투. 저기 있구만. 하는 순간 나의 가장 오래된 친구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습니다. 나의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나 가지 마라 해요. 안돼. 좋은데요. 이야기의 기승전결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좋은데요. 자, 이거를 직접 여기다가 넣고 이제 여기 사진책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에 표지부터 이제 뒷표지까지 꾸미시고 안에 이제 그림 대신 사진을 넣으실 거예요. 사진을 넣고 이 아래 공간에는 이제 글로 채워주실 건데, 자, 그러면 저희 첫 번째 장면 아까 골라주신 고독한 남자. 고독한 남자. 네, 고독한 남자를 옆에서 이렇게 껴주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사진책 만들기를 시작해 보는데요. 오늘 찍은 사진에 감성 한 스푼 더한 글과 그림을 더해주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진책이 만들어집니다. 나만의 이야기를 담아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한 사진책.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작업이 남았는데요. 책에 이름까지 적으면 완성! 완성이 됐습니다. 네, 책 한 권이 생각보다 쉽게 완성이 되죠? 약간 동심으로 돌아가요. 순간적으로 동심으로 돌아가. 근데 이 글 하나하나 적어내는 것 자체가 근데 고민하게 되네요. 네. 사진이 있어서 사진이 이제 그림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 그림의 분위기들과 글이 어우러지면서 남자의 인생이 무엇인지 조금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진한 감동이 있는 오랜 시간을 책과 함께 하셨는데 많은 분들이 책하게 되면 책은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책은 어떤 느낌이에요? 책은 여행이에요. 책은 여행이다. 네. 책 속에 들어가면 그 주인공이 겪는 여행을 같이 구경하면서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만들어 놓으신 남자의 인생을 저희도 여행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책이라는 게 한 이야기 안에서 그 주인공이 겪는 걸 같이 공감하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책은 여행이다라는 말이 오늘 제 머릿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행 떠나실 수 있고 여러분의 여행지를 직접 선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여행지 어디로 떠나시겠습니까? 함께 여행지 만들어 보시죠. 청도 추어탕에 국물이 맑고 시원하지요. 잡어를 넣으면은 국물이 멀그스름하면서 시원해요. 우거지 안 쓰고 전부 배추를 쓰거든요. 그래 부드럽고 시원하고 맛있어. 아이고 이게 뭐 이리 맛있노? 가을에는 추어탕만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서 땀 한번 쫙 한번 흘려주면 또 개운한 맛. 청도 추어탕을 먹고 나면은 왠지 치유되는 느낌이라서 청도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옥문댐이 생기기 전에 청도 주변 하천에서 미꾸라지를 포함한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60년대에 추어탕집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추어탕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맑은 국물은 첫째 고기가 싱싱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어요, 고기를. 그리고 메기는 이제 미꾸라지만 쓰는 것보다 구수한 맛도 많이 나고 좀 깊은 맛이 나고, 그래서 메기하고 같이 써요, 우리. 미꾸라지가 하면은 국물이 좀 텁텁하고, 잡어를 넣으면은 국물이 멀그스름하면서 시원해요. 굵은 소금을 넣어서 깨끗이 씻어줘야 국도 맑고 깨끗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기 그릴 때 가시가 안 들어가도록 조심해서 잘 걸러야 되고요. 뭐 맛은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죠. 호박이 단맛이 나거든요. 호박 들어가고 배추. 곰동배추는 부드럽고 살짝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써요. 그리고 청도 추어탕은 우거지 안 쓰고 전부 배추를 쓰거든요. 그래 부드럽고 시원하고 맛있어. 국간장을 사가 국을 끓여도 되는데 그거는 단맛이 있어요. 정월달 돼가 요래 가가 장 담아가지고 그 장 가지고 간장을 떠가 이제 추어탕 국 끓이는데 그 장 떠가 하는 게 내 비법이지. No New Year's Day to celebrate. No chocolate cup. 또 매년 또 이때쯤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힐링 음식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주 오죠. 어릴 때 아버지가 우시장에 소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 따라 어릴 때부터 땡기다 보이긴 해. 이제 맛있어가지고 옛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면 1년에 뭐 한 수십 번씩 옵니다. I love you. I just called to say how much. 산초, 제피가루, 초피가루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저희 시골 말로는 제피라고 하는데요. 제피를 먹을 때 입안에 퍼지는 향긋한 맛 때문에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리 맛있노? 청도 추어탕은 맑고 뻑뻑하지 않아서 밥 말아 먹고 이럴 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먹는 김도 좋고 잘 넘어갑니다. 물고기가 미꾸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산 잡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좀 더 깊은 맛이 맑으면서 깊은 맛이 나고. 아침에 입맛 없을 때도 뭐 저녁에 안날 소로 한 잔 먹고 나면 추어탕 그릇 먹고 나면 막 속이 확 풀리고 막 한 10시 되면 뭐 다시 뭐 어디 뭐 누가 안 부리나 할 정도로 그래 속이 시원하게 확 풀립니다. (47년째) 나나 시작할 때는 촌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건강이 안 좋았어. 일을 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되고 한다 하는 기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논 팔고 집 팔고 해갖고 그렇게 취직했는 게 오늘까지라. 내가 20살에 했지 지금 80 너이거든요. 힘들었던 이야기가 많지.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부채가 붙이고 나무 장작 사가가 불 때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25년째 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 애들 공부시킨다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 다 시키고 시집장가 다 보내도록 이때까지 하고 있네요, 내가. 가을 되면 또 맛있어, 초탕이 또. 여름보다는 가을 일이 되면 고기가 기름이 올라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내 입에 맞게 음식을 해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람의 정이 끌려서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참 고맙지 우리는. 옛날에 할 때는 2,500원씩 팔 때도 한 토요일, 일요일은 뭐 한 300만 원 정도 팔죠.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고 싶어가지고 우리 딸을 가르치고 있어요. 딸도 국을 잘 끓여요. 어떤지 내가 야야 네가 해라 하면 국 끓이면 내가 했는 메뉴로 똑같이 돼요. 365일 하시죠. 쉬는 날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가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래 애처롭기도 하고. 우리 딸이 하면은 지금처럼 우준하게 달아가 절대로 맛은 틀대면 안 되고 꼭 하면 막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9군데가 있는데 다 하신 분들이 다 제각기 열심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추어탕이 음식 박람회나 단톡으로 가서 더 발전되고 많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도 추어탕 거리 가는 그게 무색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청도 와서 추어탕을 잘 먹었다 말 듣도록 돈 많이 벌고 다 파이팅 합시다.